안녕하세요, 용용아충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제가 해볼 거는요, 제가 약 일주일 전에 올려놨던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에 달린 댓글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용이님, 데스 가이드로 악마약 릴리스를 소환하면 악마약 릴리스 효과로 릴리스하면 효과 발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지님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매장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저도 같은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625 프로로 돌려봤는데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아마 오류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웠다 다시 깔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625 프로 그 앱에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날려주고요.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라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덱 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지금 제 영상 스타일을 보면은요, 패트랩이 들어있는 덱과 들어있지 않은 덱이 있어요. 패트랩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승률보다 재미있는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덱의 비율보다는 그 테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치중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패트랩이 들어간 덱이다 하면은 이제 몬스터 비율이랑 그 승률을 좀 생각을 해서 그쪽 좀 승률 부분에 치중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정지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덱 레시피나 시뮬레이션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원래 제 채널이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라든지 혹은 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댓글 영상이 올라간 전처럼 가끔씩 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공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질문! 어쩌다가 요양을 시작하셨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제일 처음 유희양을 접하게 된 계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초등학교 때 접하게 됐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유희양을 초등학교 때 접한 분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때는 뭐 정확한 룰도 모르고 그냥 카드를 사서 뜯기만 하고 반짝이는 거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카드 까고 애들이랑 바꾸면서 지내다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 손을 뗐다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그 듀얼링크스라는 이제 유희양 핸드폰 게임이 있잖아요. 그게 발매할 때 친구들이랑 이거 재밌겠다 해갖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희양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지금까지 유희양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한 2,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고 중1 때도 했다가 접었고 듀얼링크스가 나왔을 때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히드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시험은 점점점. 제가 1학기 1차, 2차는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좀 많이 아파서 1차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프로 댓글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 매장은 어디 다니시나요? 저는 주로 이수를 다니고요. 가끔 부평도 다닙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매장을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다녀본 매장은 이수, 목동, 부평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자, 2. 자신이 만든 덱 중 가장 추천드리는 덱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테러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 서브테러가 물론 필드마법이나 도사 안 잡히면 말리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굴릴 수 있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희왕 카드 중 가장 좋아하시는 카드는 저는 그 시바전사 타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거 4장 사서 토큰으로 쓸 생각입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26 리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현재 본덱은 뭐 쓰세요? 저 지금은
솔직히 학교 일 때문에 유희왕을 손 안 댄 지 꽤 되긴 했지만 현재는 물론 서브 테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본덱으로서는. 근데 뭐 재미로 친구들이랑 할 때나 그럴 때는 오르페골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합신 TY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업로드는 일주일에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은 학교나 혹은 학원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딱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물론 아직 2, 3년 정도 남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간다면 그때는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월러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유희왕 입문하려는데 친구들이랑 할 만한 덱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좀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유희왕 자체가 자본이 많이 드는 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트러처 3개로 맞출 수 있는 제왕 덱이나 아니면은 펠그란트 덱도 있을 거고 최대한 스트럭처 3개로만 맞출 수 있는 덱을 쓰시다가 어느 정도 유희왕의 룰을 좀 이해를 하고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건 뭐 제왕 정도가 있겠네요. 하트 날려주고요. 김은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점점점 이 카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욕망의 항아리 솔직히 말해서 좀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희왕 카드는 포켓몬 카드랑 다르게 패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패의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항아리는 충분히 금지 카드로 지정될 만한데 솔직히 말해서 섬도이에 그 서치 카드가 있잖아요. 섬도 서치 카드를 묘지에 마법이 3장 이상 존재하면은 하나 서치하고 원드로우라서 아들을 욕망의 항아리급으로 채워줄 뿐더러 한 장은 서치라서 확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욕망의 항아리보다는 섬도 서치 카드가 더 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욕망의 항아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도 나오고 욕탐도 나오고 등등등 욕망의 항아리와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섬도 쪽이 더 사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김현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찍고 싶은 영상이 무엇인가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듀얼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듀얼하는 영상을 가끔씩 올리겠다는 말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친구랑도 시간이 안 맞고 매장 안 다닌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듀얼하는 영상이 찍고 싶지만 조금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몬포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Q&A! 용이님에게 유튜브는?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게 있어서 유튜브는 그냥 취미 활동 정도예요.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제 본업으로 삼고 유튜브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계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취미형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취미로 영상을 올림으로써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댓글로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제게 있어서 유튜브는 취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갤럭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한 것처럼 계속 유튜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유튜브 활동이 활발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차츰차츰 늘려나가고 이제 대학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욱 그때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더욱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요염한 곱등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60일씩 전차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복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 유희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아까 답변 드린 거니까 지나치도록 하겠고요. 2. 덱을 짤 때, 특히 로망 덱을 짤 때 효율과 로망을 비율로 한다면 몇 대 몇 정도로 짜시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 축하드려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까는 로망이랑, 로망 덱이랑 패트랩이 들어간 덱의 비교였다면, 이번에는 로망 덱을 짤 때만 봤을 때, 로망이랑 효율 둘 중에 어느 거를, 더 중요시하냐라는 질문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망 덱을 짤 때는, 효율이나 승률보다는 로망을 위주로 짭니다. 아까랑 비슷한 답변이죠. 왜냐면 솔직히 로망 덱은 로망 덱을 소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로망을 채우고 자기가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카드 스토리에 대해서 좋다고 느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의 테마나 스토리에 맞춰서 덱을 짜는 게 좋지,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더욱 집어넣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로망을 한 9, 그 다음에 효율 1, 가끔씩은 7대 3,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곽병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용희님, 요 선수 덱이 영원히 자신의 본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본덱인가요? 아니라면 현재 무슨 덱이 본덱인가요? 일단은 요 선수는 처분한 지 조금 됐습니다. 처분한 이유가 요 선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친구의 친구 중에 유이왕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 선수를 너무 쓰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싸게 그 친구가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유이왕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어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테러가 저의 본덱인 것 같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피게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선무사가 갓 지원이 나왔는데 그게 한국에 출시된다면 몇 티어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여선무사 지원을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티어권을 비교해봤을 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링크 2에 전사적으로 이제 링크를 해야 될 뿐더러 그 다음부터 특수 소환될 요소가 없다면 더 이상 전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티어로 올라가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어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시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이 댓글은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시거나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댓글을 읽음으로써 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고1입니다. 유튜브 말고 본 적 있나요? 학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런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이 댓글을 읽었습니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김민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시군요. 요즘 미유왕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솔직히 요즘에 이제 티어 분포도를 안 본 지 꽤 돼서 솔직히 현재 지금 최신의 환경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썬더드래곤이 좋다고도 들었고, 이제 술사도 간간히 보인다고 들었고, 섬도나 얼터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음 금제 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간드라랑 섬도랑 얼터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코나미, 그러니까 유이왕의 오래된 폐해인데, 현재 센 덱을 죽이기 위해서 더 센 테마를 출시한 다음에 그 더 센 테마를 금제를 먹임으로써 원래 있던 애가 올라오는데 걔도 금제로 약간 주춤하는, 이게 반복돼 왔었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전전 분기가 이제 공진용성이었는데 그때 금제 폭탄을 매긴 다음에 술사가 떴을 때도 술사 폭탄을 먹인 다음에 얼터랑 섬도가 나왔어요. 얼터랑 섬도가 활개치니까 섬도 카운터로 썬더 드래곤을 만들었어요. 이제 썬더 드래곤에서도 봉금괴를 쓰니까 봉금괴를 제한으로 만들었어요. 섬도랑 얼터가 너무 세니까 준제한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분기에 금제를 맞춰놓고 또 다른 테마를 출시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몬 카드처럼, 포켓몬 카드는 물론 포켓몬 카드에서도 사기 카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유이왕에 비해선 밸런스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밸런스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나미님께서.
자, 하트 날려주고요. 자, 갬러즐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덱을 만들 때 적은 종류의 카드들로 각각 3장씩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종류로 덱에 1장씩 투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카드가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카드인데 그 덱에 꼭 필요하다라면 여러 종류의 카드를 1장씩 투입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 여러 종류는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카드에 한해서요. 근데 만약에 무제한인데도 그 덱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적은 종류의 카드를 3장씩 넣는 게 좋겠죠. 그거는 이제 카드의 금제 단계와 그 다음에 그 카드를 덱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이게 덱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해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신혁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차후에 로망덱 영상이 계획에 있나요? 로망덱은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많이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트 날려주고요. 자, 냉동물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백룡 덱에서 백룡 묶고 죽자 소생으로 못 살리지 않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특수소환 제한룰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수소환 제한룰이 유효한 경우는 그 몬스터의 자체 특수소환 제약이 붙어있거나 아니면 엑스트라 몬스터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백룡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특수소환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죽자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특수소환 제한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요 선수 덱을 만드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요 선수 덱이 관심이 많아서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요 선수를 짜게 된 계기는 일단 일러스트 면에도 있어요. 일러스트보다는 약간 그 카드 이름이죠. 왜냐면 이게 요 선수가 담고 있는 게 겸일겸이 겸삼 태도잖아요. 딱 3명이서 이루어지는 그 콤보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선수 덱에 들어가는 파츠들이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상대를 이제 좀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카드로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선수를 짜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요 선수가 매력적이라고 느꼈었어요. 하트 날려주고요. 호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는 어떤 특성의 덱에 맞나요? 그리고 투입한다면 1장만 넣어도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는데요. 자, 욕탐은 이제 아드가 굉장히 중요한 덱들에서 잘 들어가고요. 아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덱에 제한 카드가 좀 많이 들어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욕탐을 쓰긴 쓰지만 매수를 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술사가 있죠. 마술사는 금지를 먹고 제한 카드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근데도 욕탐을 아직 1~2장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마술사 자체가 원래 아드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홍채가 제한인 시점에서 극강의 아드버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욕탐을 채용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물론 욕탐의 장수는 1장에서 2장으로 적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투입한다면 1장만 넣어도 되는지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술사를 예시로 든다면 1장만 넣어도 가끔씩 잘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전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장만 넣어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선 그래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이대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중은 주로 무엇을 쓰시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초기에는 야노망 이중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오야츠 HOA 플러스를 쓰다가 요즘에는 그 4,000원짜리 엑스퍼트 가드라는 이제 이중 프로텍터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4,000원 치고 가성비도 좋고 덱 셔플감도 나쁘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거 쓰고 있습니다. TC샵에서 이제 엑스퍼트 가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이종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복귀를 축하합니다. 기존 테마와 다른 테마를 섞는 덱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기존 테마와 다른 테마를 섞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룡 썬더 같은 경우에는 썬더를 주축으로 공룡에서 그 궁극의 전도 티라노가 가끔씩 나오는
이런 비율로 짜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공룡을 위주로 짠 다음에 썬더 드래곤의 융합 몬스터를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유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더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테마를 기준으로 그 테마가 잘 굴러갈 수 있는 파츠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다른 테마의 카드들을 적당히 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트 날려주고요. 자, 갓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피아노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끔 타점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타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점이 딸릴 때는 바렐 스워드를 잘 쓰는 편이지만, 바렐 스워드나 바렐로드가 좀 비싸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테랑 케루비니를 뽑아놓고 케루비니로 단테의 타점을 높인 다음에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테에 3장 넘기는 효과를 쓰면 단테 타점이 2500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케루비니로 1500 이상의 피한 몬스터를 묻어주면은 단테의 공격력이 4000을 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점을 보완할 때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그냥 그 피한 싱크로 몬스터 효과로 견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트 날려주고요. 자, 에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농담이고 유이왕의 원턴 킬 루트를 스스로 짜는 팁이 있습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원턴 킬 루트는 요즘엔 바렐 스워드가 생기면서 굉장히 수월해졌죠. 하지만 원턴 킬에 능숙한 테마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요번에 서포트를 받은 문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백룡으로도 가끔씩 원턴 킬을 낼 수도 있고요. 그 카오스 맥스를 이용해서 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원턴 킬 루트를 스스로 짤 때는 일단 그 테마를 봐요. 예를 들면 카오스 맥스를 예로 들자면, 카오스 맥스가 원턴 킬을 내는 조건이 상대가 수비 몬스터여야 되고, 수비 몬스터의 수비력이 0이라면 8000 데미지로 원턴이 나죠. 그러려면은 상대의 수비력을 0으로 만들어야 될 뿐더러 공격 표시라면 수비 표시로 바꿔줘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강제전이가 있겠죠. 왜냐면 요번에 데블리처 서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데블리처를 써서 카오스맥스를 뽑아놓고 강제전이로 데블리처를 상대한테 주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조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원턴킬이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테마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 테마의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조건에 적합한 카드들을 나열해놓고 각자 대입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예. 제가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짜는 것 같아요. 에보니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번 댓글 읽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